제주공항 참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저 찍지 마세요. 앉으세요.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을 함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정욱 박사, 좀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상황을. 저는 저럴 거면 왜 내려갔나 생각해요. 내려가지 말아라. 예. 네. 그러니까 슬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들을 갖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슬퍼하지 않을 거면 왜 내려갔지? 저런 모습을 유가족들이 보면 가슴이 아픈 거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저걸 두고두고 저 화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와서 데모스 같은 2번, 3번, 4번, 5번을 박는 행위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기들의 지지 집단들에게만 향하는, 자기들의 지지하는 사람들만 뭉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공감대 속에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딱 저 화면 속에, 저 사진 속에서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지 마세요. 저럴 거면. 뭐하러 내려갑니까? 진짜. 김갑 선생님, 이제 저런 정도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질 수 있는 거 다 지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정말로 크게 반성합니다.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가 기본일 것 같은데, 심심한 위로의 말, 이게 얼마나 상투적인 얘기. 심심한 위로의 말하는 것은 위로해서 저게 될 이야기입니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자기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예. 보좌관이 써주는 이제 특유의 그 문투 그냥 상투적으로 내뱉은 건데요.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제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저게 뭐 필요하니까 갔겠죠. 근데 과거보다 나아진 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정당 대표쯤 내려가면 또 이제 현지 관리자들이 나와서 브리핑 하는 거. 그래서 이 현장 일을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왔다 하면. 근데 저 마이크 들고 스피치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왜냐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여기 마음을 섞습니다 하는 태도로 유족들 틈에 이렇게 섞여 있거나 얘기를 듣거나 그냥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하게 애도를 표하는 형태가 낫고, 저 유족들 모아놓고 뭐 연설하고 뭐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지금은 정당 대표들은 최대한 문제가 뭐였는지를 하나하나 챙겨나갈 그런 시점인 거죠. 자, 사진에 이제 네네. 나오는데 이재명 혹시 이 대표는, 사진을 제가 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냥 이 사진 하나로 단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게 권성동의 이른바 대통령 참칭 사진인데 어제죠. 상단에 보면 무항공환이라고 잘못된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저 자리에 원내 대표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저기는 중대본 회의실이에요. 예. 중대본 회의실에서 저 자리에 정조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일개 지금 여당도 아니고 제2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저게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민방위 복장입니다. 저걸 입고 국회의원들한테 저기 지급되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옷을 입고 대통령 자리에서 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대하는, 이 상황을 대하는 저들의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순하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 시각에 2시 50분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가장 신속하게 정치인으로서는 현장에 내려가가지고, 출발한 시간이 2시 50분입니다만 내려가서 이를테면 도지사랑 지자체 의원들 상대로 해서 협조 관계를 구축해가지고 유가족 상담하고 변호사 법률 지원하고 유가족 커뮤니티 구성하고 숙소 150개 확보해주는 등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사실상 다 어제 선제적으로 가서 뭐 기자 간담회 같은, 오늘 저 권성동이 하다 욕먹은 저런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무릎 꿇은 자세, 저런 것 때문에 이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한 번 더 스스로 좀 이렇게 그 일종의
필터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재명은 잘했고 권성동은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아니, 자기 검열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정치인이면 이재명처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고, 아니 당연히 소위 이 제1당의 당대표가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그 유가족들, 그다음에 희생자들을 위해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품격과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모습은 저것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들은 저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참사를 대해야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앞으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신뢰했을 때 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 사고 직후여서 좀 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어느 매체에서 좀 언젠가 보도한 게 떠올랐어요. 이 사건 보면서 뭐냐면 최근 20년, 30년 뒤돌아보면 왜 어떤 정부에서는 재난 이런 사고가 자꾸 생기고 어떤 정부에서는 안 나는가? 이게 우연인가? 네. 이 대형 참사라는 게 1년에 이제 한 번, 두 번 혹은 전혀 이런 정도니까 우연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전부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정권 하에서 참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참사라는 게 사실 사소한 데부터 일이 이제 잘못되면서 커지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안전 대책이라든지 방비라든지 일상 관리들 이런 부분이 모든 이 공직 시스템이라는 게 적어도 고유의 사명에 준해서 치열하게 이제 해야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맡은 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상층서부터 이제 연고 맺은 사람들끼리 노나 갖기, 노나 먹기, 그다음에 제일 우스운 거는 내 밑에 좀 가능하면 이 하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 밑에 둬갖고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나한테 충성하게끔 만드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할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 뽑고 더구나 이제 이 윤 정부 들어서는 더 극단적인 것은 이제 사주 관상 같은 게 의뢰해서 무속의 배경으로 사람들을 이제 뽑고 네. 그러니까 인사관리 전체가 엉망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어디선가 구멍이 나도 난다 하는 거예요. 이상호 기자께서 아까 잠깐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사건도 사실은 작게는 제주항공이 벌인 일인지 모르지만 더 크게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시스템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 충격적이던데 어쨌든 그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뭐 팩트에 입각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당시에 물론 과도하리 만큼 사실은 그 선주를 몰아붙인 정치적 의도가 있었죠. 네. 이른바 그 청해진 해운의 유병원 도망 다니다가 백골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안도 무안공항 참사가 아니라 제주항공 항공? 참사인 예. 것이고, 그러면 제주항공의 오너가 누구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부터 보시면은 첫 일성이 무안공항 참사예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자, 말씀 계속 하시죠. 네네. 예. 무안공항 예. 참사라고 네이밍을 하는 저들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국 저 속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 외에도 자본의 이해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무안공항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국임당, 국민의힘까지도 그렇게 네이밍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네. 중대본 회의도 백드롭이 무안공항 참사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지역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이거를 지역 갈등 또는 뭐 이런 정치적인 음모로 저는 뭐 충분히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뭐가 있는가? 왜 저토록 무한에 집착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만한 팩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오너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애기형 그룹의 네. 거버넌스를 보니까 지배 구조를 보니까 네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제가 6번 제가 사진을 좀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제주공항이 이 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요. 네. 아 이거 말고 6번이요. 예. 맨 마지막 거. 여태까지 비상 착륙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주공항이? 제주항공이 네. 뭐 잘 모릅니다. 10번에 달해요. 10번 정도 있었어요. 그게 예. 계속 실시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게 결국은 애경이라고 하는 모기요. 아, 맨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네, 거 좀 쭉 사진 이렇게. 띄워주세요. 예.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 왜냐하면은 애경이야말로 언론 플레이를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10번이 그러면은 비상착륙을 했다. 한번 직접 한번 헤아려 예, 보자고요. 예, 넘는 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한번 카운트를 직접 해봐 드릴게요. 예. 요건데 예. 좀 글씨가 작죠. 예. 이게 보시면 제가 밑줄 친 게 저 확대해서 나옵니다. 네, 예. 착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122편이 기어 파손 사고가 있었어. 저거 랜딩과 직결되는 거고요. 활주로 이탈 사고, 아래 또 활주로 이탈 사고 있죠. 그리고 또 아래 가면 비상 착륙 사고 있죠. 비상 착륙이 또 있죠. 3402편도. 그리고 비상 착륙 또 있습니다. 아래 207편. 착륙 강행 사건 저것도 일종의 비상 착륙이라고 봐야 되죠. 회항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쭉 아래 가면 제주항공 2910편 비상 착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래 가면 8135편 비상 착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216편이 활주로 이탈 사고 있었어요. 10건 정도가 비상 착륙했거나 활주로 이탈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빈발하느냐. 만약에 칼에서 저랬다. 그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마이너하기도 합니다만 저 회사가 매우 공고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회사예요. 언론 플레이의 수단은 누구냐? 바로 빵빵한 변호사 군단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그 1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건이죠. 1700명이 넘는 사망자. 단일 사건 가습기로. 가습기 사건. 네. 예, 예. 170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고 10,000명에 달하는 분이 지금 산재를 후유장애를, 예. 앓고 있는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2심이 고작 근거 4년이었어요. 애경 대표가. 그런데 그게 그나마 일부 무죄로 해서 파기환송됐습니다. 12월 26일 지난주에. 변호인단만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근데 그 변호인단의 핵심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상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럼요.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오기 직전에 맡았던 롤이 애경그룹 AK홀딩스의 사회이사였고 예. 오랜 기간 사회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그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 소송 대리의 총 컨트롤 타워가 이상민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버넌스 대표까지 맡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언론이 마비된 거예요. 애경그룹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애경그룹의 사회이사로 수억을 받은 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런 이를테면 항공사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정비불량과 같은 게 다 이제 결국은 과징금으로 떨어지거든요. 과징금을 닦아달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어디로 하느냐? 바로 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소로 갑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상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행정심판 법원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전관이죠, 전관. 전관으로 있다가 바로 애경에 가가지고 애경에 제기된 저런 안전 관련된 사고와 관련돼서 내려진 벌금을 깎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워낙 불감증이 심한 회사니까 처벌을 받고 그게 재발이 방지가 돼야 되는데 바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관이 아니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행정심판을 담당했던 이상민이라는 자가 버젓이 사회이사 그리고 거버넌스의 총대빵으로 와가지고 전관으로 변호를 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게 실정법에도 문제가 되는 게 사회이사는 왜 임명하죠? 외부인을? 바로 애경그룹 그 회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앉히는 게 사회이사인데 그 사회이사가 변호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바로 자본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곳에서 이상민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던 그리고 노동 강도가 극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그 사고 난 제주항공의 그 스케줄을 두고 네. 이 스케줄로 봤을 때 어떤 게 우려가 되냐 봤더니 챗GPT가 얘기합니다. 회항 시간이 너무 짧다. 바로 도착했다 바로 이사 가잖아요. 저게 지금 방콕에서 왔다가 바로 그날 밤에 제주도 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번연한데도 저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48시간 내에 다수 운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누적되는 안전사고가 만성적인 저런 스케줄부터 나온 것인데 그거를 커버해준 자가 바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었으면 동시에 사회이사로서 말도 안 되게 감시 대신에 저런 불법적인 부조리를 변호해줬던 바로 이상민이라는 자. 그리고 이상민이 저 사회이사를 결국 행자부 장관 직전까지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이 나오면서도 계속 있었던 사회이사는 누구였다고 그랬죠?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김주현. 김주현이야. 김주현과 이상민이 최근까지 저거를 애경을 커버쳤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권 와서도 저건 제주항공 참사가 아닌 거죠.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쌓여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듣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봐준 사람들이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좀 따져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저는 이런 문제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그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제를 풀어줘요.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냐면 최대한 기회를 찾아서 자기의 이익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고 견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나사가 다 풀리는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사건도 너무나 좀 참혹한 사건이어서 이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는 소위 이런 거대한 자본의 이익들을 보호해주는 권력 또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합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강도는 높아졌고 노동 강도가 높아진 만큼 인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정비 문제와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참혹한 사건 179분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